여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뭐 함수의 뜻이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의니까 우리가 함수를 뭐 분류를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대. 일단은 함수가 되려면 x 하나당 대응하는 y가 이제 하나씩 있으면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함수의 종류가 그 뭐지 치역, 그러니까 상수함수. 일단 상수라는 말이 이제 항상 같은 수 이제 이걸 줄여놓은 거니까 상수함수면은 치역이 하나만 있어야 되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y 값이 하나만 있어야지 상수함수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러면은 이건 치역이 두 개니까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상수함수는 그냥 항상 같은 수가 한 개만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식 뭐 이런 거랑 똑같이 항상 근호가 되게 하는 함수라서 x 넣으면 x 나오는 게 이제 항등함수. 이 합성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기준이 되는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1대1 함수. 1대1 함수 표현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다르다. 여기 이제 1대1 함수를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명제를 배웠으니까 그 대우가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지. 그래서 이제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도 똑같다.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가 이제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뭐 다음 뭐 이제 1대1 함수임을 보여라라고 하면 요걸로 보이거나 요걸로 보이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보이면 된대. 그 다음에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이제 그 얘는 1대1 함수 중에서 이 안에서 그 y가 치역하고 공역이 이제 똑같아야 되거든요.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꾸로 싸도 똑같이 함수가 되는 거라서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치역하고 공역이 똑같다라는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래. 그래서 함수값들을 모아놨어.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공역은 이제 y를 다 뭐 역이라는 말이 집합이야, 집합. 그 할 때 한문으로. 그러면 얘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 함수에다가 정의역을 이렇게 통째로 넣으시면 함수값들의 모임이 되겠지,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똑같아도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가 함수를 크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이제 그 y가 이제 몇 개 받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또 함수를 분류를 할 때 그 지금 배운 게 다항 함수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다항 함수고, 나중에 이제 분수 함수. 분모에 x가 있으면 이제 분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리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차수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함수를 분류를 할 때 양함수하고 음함수로도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양함수는 y는 f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양함수라고 해요. x를 집어넣으면 y가 그냥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훤히 드러나 있다. 뭐 이제 이래서 양함수고, 음함수는 우리 이제 이렇게 써서 왜 도형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이제 y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양함수고,
EX 빼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쓰면 음함수거든. 음함수도 나름대로 뭐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원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 그 훨씬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가 편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칭성에 따라서는 함수를 그 무함수,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이죠. 우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이제 y축 대칭 함수인데, 이 우함수라는 말은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 서술형 이런 거 쓰실 때 이 y축 대칭 함수라고 쓰셔야 돼. 우함수라는 용어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서술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어차피 뭐 일본말이니까 일본말은 안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혼재하고 있는 거니까 왜 살면서 바뀌잖아. 나 배울 때는 짜장면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자장면이 됐대. 근데 요즘엔 다시 또 짜장면이 됐죠. 근데 그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 의식적으로 자꾸 이걸로 쓰기로 약속을 해서 안 쓰다 보면 없어지겠지. 얘는 이제 원점 대칭, 선대칭, 점대칭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원기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게 이제 기함수인데, 우리 이제 함수를 분류를 하실 때 원래 이제 우함수, y축 대칭함수, 그다음에 기함수, 선대칭, 점대칭도 있는데 함수 중에 대칭이 없는 함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함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함수는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명제 때문에 이제 저걸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fx를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눴어. 2분의 해가지고 fx. 그러면 이제 좌변 우변은 당연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x를 한 번 더하고 f-x를 한 번 빼면 그래도 이제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죠. 똑같은 식이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얘를 이제 라지 fx라고 이렇게 이제 잡으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지? 2분의 f-x 더하기 fx가 되는 거니까 원래랑 똑같아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넣어도 똑같은 부분이 된대. 그래서 왜 수원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수원에서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 이게 이제 ax 승의 우함수 부분이라서 이제 얘를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이렇게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시면 2분의 이제 f-x 빼기 fx가 돼가지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면 2분의 이제 fx 빼기 f-x가 돼서 마이너스 gx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 밖으로 빠진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함수는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기함수가 없는 걸 특별하게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함수가 없는 걸 특별하게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둘 다 있으면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함수를 또 크게 나누면 선형 함수냐, 볼록 함수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사실은 막 왜 이렇게 많이 나눠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논문 쓰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그 괜히 많아졌는데, 그냥 함수는 함수지 뭐. 근데 이제 뭐 이 특성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 간단하게 선형함수는 직선
직선 얘기하는 거고요. 직선이 아니면 우리가 곡선이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겠다. 크게 나눠서 이제 직선이냐 곡선이냐. 근데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표현은 되게 많아서 직선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만 알아두시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곡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얘는 너무 많아서 못 외워. 얘만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f에 이제 x 플러스 y가 fx 더하기 fy 이렇게 이제 합으로 나오는 함수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x는 y는 0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f0은 f0이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직선밖에 없으니까 아 fx가 뭐 kx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미리 알고 가시면 이제 편한 거예요. 이 표현 하나하고 f의 kx가 k 곱하기 fx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 표현만 난 직선이에요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거 빼고 나머지 표현은 다 난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인 표현만 잘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우리 f ax 더하기 by가 afx 더하기 bfy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직선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는 곡선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곡선이래.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사람에 따라서 막 함수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굳이 함수를 나누고 배우고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주로 이제 다룰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그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빠진 게 또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어차피 얘는 대칭이니까 이제 한 개만 놓고 보면 우리 증가함수는 사실은 이제 강한 증가, 약한 증가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그걸 합쳐서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은 우리 이제 함수 증가하는 함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함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얘네들이 다 증가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얘도 증가거든.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강한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중간에 한 번 쉬었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한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강증가고 여기가 이제 약증가거든. 굳이 이제 나누면 이게 나중에 이제 수투 갔을 때 그 도함수가 0보다 크냐, 0 이상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강증가냐, 약증가냐를 이제 나누는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증가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x 값이 이렇게 커지면 요거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점점 커지면 요게 이제 그 증가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함수 중에서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강증가고. 함수값이 이렇게 크거나 같아지면 이제 얘는 이제 약증가가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둘 다 이제 증가함수라는 표현인데 웬만하면 이제 위에 거를 주로 사용하긴 합니다. 아직은 막 섞여 있는 과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증가함수임을 보여라라고 하면 뭐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 감소함수임을 보여라 하면 이제 거꾸로 보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그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과정을 물어봐. 그럼 이제 우리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에서는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원 이런 거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x에 대응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쪽에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두 개가 가는 거니까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야. 그럼 이제 1대1 함수는 당연히 함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고 1대1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가로선을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러니까 y도 한 개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1대1 대응은 이제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이고 y가 뭐 마이너스 2 이상인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x가 1 이상이니까 요거보다 오른쪽, y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요거보다 위쪽 하면 이 영역에서 이제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면 되죠. 안 만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도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하나씩만 만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1대1 함수는 아니죠.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세로선 그어도 하나 만나고 가로선 그어도 하나가 만나야 되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 그어도 하나 이거 그어도 하나 되는 거니까 이제 1대1 함수가 되지.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죠. 요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되는 것만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y도 빠짐없이 다 돼야 되고 x도 빠짐없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꼭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꼭 지나가면서 뭐 이런 모양이든지 이런 모양이든지 이제 이래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 영역을 이렇게 잡았을 때 대각선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그냥 편하거든. 뭐 약간 휘어진 대각선도 괜찮고 그냥 대각선도 괜찮으니까 대각선 모양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걸 지나는 대각선이 돼야 되고 1대1 함수는 이제 아까 봤듯이 세로선도 하나고 가로선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이 연속 함수를 이어진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어진 함수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돼야, 왜냐면 우리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1대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돼야 그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이 중에서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대각선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 있고 이제 주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대칭성을 잘 쓰는 게 함수도 그렇고 뭐 식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 이제 대칭을 배운 게 2차 함수 선대칭 하나밖에는 지금 안 배워가지고 이제 그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가운데가 이제 x는 m이야. 그럼 여기 대칭이 이제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게 이제 대칭이 수직 이등분 접으면 겹쳐진다. 뭐 이 말이 이제 대칭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이제 함수 y는 fx를 가지고 x는 m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게 만들죠. 그럼 이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면 우리가 y는 뭐 똑같은 거고 x랑 x 프라임의 중점이 이제 m이 되는 거잖아. 수직 이등분에서 중점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프라임이 결국 뭐냐면 2n-x. 그러니까 우리 x 대신에 2n-x 넣으면 대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칭을 만들면 이 x 대신에 2n-x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 대칭을 시킨 거래. y는 m에 대해서. 근데 이 y는 안 변했지. 그러니까 이 y가 뭐냐면은 그대로 fx잖아.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fx는 f 2n-x 이 식이 나오면 아 이게 대칭이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형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안에 있는 요 x하고 2n-x 요 x하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을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고요. 똑같이 만들 수 없으면 죽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대칭이냐 죽이냐.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지 x가 m이면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주기함수는 fx 더하기 p가 fx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실수를 이제 주기라고 하는데 이러면 요 안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x 더하기 p하고 x하고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 p가 양수니까. 그지? 그럴 때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점대칭도 하나 해보면 m,n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x 대신에 2n-x 넣으면 되고 y 대신에 2n-y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y는 fx를 가지고 y 대신에 2n-y를 넣고 x 대신에 2n-x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y가 뭐였지? fx잖아. 그래서 이제 한쪽 넘겨서 정리를 하면 fx 더하기 2n-x가 2n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놓고 보면 똑같이 만들 수 있죠. m을 넣으면 fm 더하기 fm이 2n이니까 fm이 n 하나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연관된 관계를 갖는데 그래서 얘가 이 표현이 m,n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따로따로 외워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걸 더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대칭 없으면 주기 이렇게만 이제 갈라놓으면 돼. 그래서 어차피 만들 수 있으면 한 점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점대칭 표현하는 거고 얘가 선대칭 표현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 함수가 선대칭이라서 그 선을 항상 찾고 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고 점대칭 함수는 1학년 때 한 개밖에 안 배워요. 그 분수 함수밖에. 그래서 분수 함수는 점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문제를 다 저 점대칭을 가지고만 풀어야 되거든. 2차 함수는 다 완전 제곱식 만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분수 함수는 다 저 점만 찾으면 된다고. 저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유리함수 이런 거는 그냥 되게 금방 끝나. 무리함수는 역함수를 구하면 2차 함수라서 다시 또 선대칭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대칭성이 있는 함수들이 아무래도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셔라. 그럼 이제 4페이지 밑에 그 함수의 표현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선행이 돼 있으면 아 이거 무슨 함수구나 이제 이게 눈에 보이고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씩 규칙을 찾기는 힘드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1번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선형성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합으로 나오는 함수는 1차 함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함수값의 합이 전체의 합으로 나오는 경우는 1차 함수. 2번은 합이 곱으로 나오잖아. 그지? 이거는 지수함수인데 2학년 이상 가면 이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중학교 때 지수를 다뤘기 때문에 아 요게 나오면 합이 곱으로 나오면 얘가 지수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번은 그러면 곱이 합으로 나오잖아. 그럼 2번하고 3번이 반대지.
그러니까 역함수 생각하면 돼. 지수의 역함수가 로그니까 곱이 합으로 나오는 건 로그함수. 4번하고 5번은 1학년 때는 잘 안 나와요. 그 5번은 나중에 수특하시면 이런 애들 배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뭐 2번을 하나 볼게. 2번, 1번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어에서도 긍정에다가 긍정을 하면 긍정이죠. 뭐 얘가 뭐가 있지? 너무 좋다. 막 이러면은 좋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지? 근데 이제 긍정에다가 부정을 하면 부정이죠. 그러면 이제 부정에다가 긍정을 하면은 부정이야. 근데 부정에다가 부정을 하면 강한 긍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증가에다가 증가를 하면은 증가고, 증가에다 감소를 하면 감소고, 감소에다 증가를 하면 뭐야? 감소고, 감소에다 감소를 하면 증가가 돼. 그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뭐 서강대에서 한번 나왔던 논술 문제긴 한데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제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5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9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중1 때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럼 뭐가 되느냐?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을 이용해서 얘가 왜 플러스가 되느냐를 이제 증명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지? 당연한 걸 뭘 증명해야 하는데 그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수학에서 좋아하는 짓거리라서, 그지? 그래서 우리 이제 국어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에 긍정을 하면 긍정이 되는 거고, 긍정에 부정을 하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에 긍정을 하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에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수학이 전 세계 공용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라서 문장처럼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장이 되려면은 얘가 주어가 돼야 되고 얘가 서술어가 돼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누가 막 그러던데 그 일형식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제 영어 배울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배운다며. 안 배우는 게 아니지. 배우나? 왜 뭐 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1형식이고 2형식이 뭐더라? 하여튼 5형식까지 이렇게 문장의 구조가 있었는데 영어에서 하여튼 1형식밖에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 문장이 돼가지고 그래야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왜 우리 애기 때는 맨 처음에 문장을 구사할 수가 없잖아. 엄마, 맘마 이게 끝이잖아. 이거랑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한 초등학생까지도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 애들은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언제 뛰어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한 그 중고등학생 이 정도 가면 이제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면서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 아니야? 청소년? 그 전까지는 뭐 애기 뭐 이렇게 부르고 위에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게 수학인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주로 대부분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이제 우리가 서술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플러스라는 거의 이제 의미를 명사적인 의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얘가 재산이라고 이제 두면 우리가 얘는 상대적으로 빚이 될 거고, 이익이라고 두면 얘는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얘가
기쁨이면 뭐 슬픔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동사적인 의미는 그럼 얘가 늘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얘는 반대대로 이제 줄어든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상대적으로. 그럼 얘가 재산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 줄어들면 손해가 나는 거가 되는 거고 빚이 늘어나면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빚이 줄어들면 돈을 벌었으니까 빚이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런 개념이 국어적에서 이제 그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다 뭐 이런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또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못하겠지. 이 서강대 논술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거의 맞은 사람이 없었어. 그 서강대 논술은 일반적으로 약간 역사적인 거가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2번이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합성을 하거나 곱을 할 때 그 증가에 감소하면은 감소가 되는 거고요. 증가에다가 감소를 곱하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고 그 다음에 증가에 증가를 하면 증가가 되는 거고 감소에 감소를 하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리을이 이제 참이 돼. 그래서 나중에 뭐 수원 이런 데서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런 거 뭐 보이는 게 있어. A하고 A의 A승하고 A의 A승하고 깜짝이야. 그래서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은 우리가 그 함수로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F1이고 얘가 FA고 얘가 FA의 A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작아서 얘가 감소할 거거든요. 그지? 그런데 이제 이 값에서 감소에 감소를 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증가하게 돼요. 아니 얘 값에서 위에다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제 0일 때는 1이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1일 때는 A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리실 때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특징적으로 그리셔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막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배울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랑 지수함수는 다른 거야. 그래서 다 다르게 그려야 돼. 그 특징을 가지고. 그럼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갑자기 빨라지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지수함수라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그릴 때 저게 그 과장에서 얘도 이렇게 그려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점이 A잖아, 그지?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 만나는 요점이 A가 되는 거고 A,A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 요점이 A의 A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부정인데 부정에 부정을 하니까 긍정이 돼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요 만나는 요점이 A의 A승이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는 요점이 A의 A승이다. 이렇게가 돼가지고 얘가 긍정이었는데 다시 또 A를 하니까 부정이 돼서 감소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념적으로 그냥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해 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꾸 수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1학년 때 배운 게 나중에 수험 가면 이제 어떻게 쓰느냐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로그까지는 배웠니? 이제 로그 x 제곱이 얘가 2가 앞으로 나와서 2 로그 x가 이렇게 이제 되면은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거야. 왜냐면 2 로그 절대값 x를 해야 이게 맞는 표현이고 요건 틀린 표현이거든. 함수에서 놓고 보면. 왜냐면 정의역이 얘는 0만 아니면 되고 얘는 0보다 커야만 돼. 그래서 얘가 얘는 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로그 9인데 여기다는 마이너스 3을 못 넣으니까 정의역이 달라서 쟤네 둘은 똑같은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는 x하고 fx는 똑같이 하면 헷갈리겠다. gx는 x분의 x제곱하고 얘네 둘은 그러면 똑같은 함수니까 아닙니까? 약분하면 되잖아요. 약분은 언제만 할 수 있지?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정의역 자체에서 여기는 0을 넣어도 돼. 그래서 f0은 0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정의역 자체에서 0을 못 넣어. 0으로 나눠주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인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g0은 0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주면 이제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각각에 대응하는 모든 값이 똑같으니까 그때는 똑같은 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정의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제 요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의역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는 정의역이 짱이야. 그래서 이제 뭐 5, 6, 7, 8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넣어보시면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9번에서부터 봅시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얘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거 물어보니까 9번이 x가 0부터 2까지래. 그 다음에 y는 3부터 7까지래. 3부터 7까지. 그러면 지금 요 영역 안에서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죠? 0부터 2까지, 3부터 7까지. 자, 근데 이제 요 f가 지금 뭐냐면 직선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각선이 돼야 된다 그랬죠? 1대1 대응은 다 대각선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저 영역 안에서. 그래야 이제 x도 빠짐없이 y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0,3을 지나고 기울기가 2 갈 때 4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ab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 점이 0,7 지나고 기울기가 2 갈 때 4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7. 그래서 이제 근데 a 더하기 b는 뭐 당연히 똑같죠. 1로 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만들어 놓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대각선을 잘 만드시면 된대. 자, 그래서 12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연속 함수일 때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제 12번이 0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2-a의 x 플러스 b인데, 이게 직선이 돼야지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상수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직선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위에 x 플러스 1에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는 증가죠. 그러니까 밑에 2-a도 이게 기울기인데 0보다 커야지만 증가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증가해야지
강한 증가가 돼. 예,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감소해야지.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서 이것도 똑같이 1대1 대응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 게 14번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함수를 이제 찾는 것들이 되거든. 14번이 자, x가 k보다 작거나 같고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k 이렇게 잡으면 작으니까 왼쪽, y는 2 이렇게 잡으면 아래쪽이니까 요 영역에서 뭔가를 찾아라. 이게 그럼 이제 fx가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잡아서 요 점이 이제 1,2인데요. 그러면 일단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는 만족시켰네. 그럼 이제 x만 이렇게 이제 어디에 따라서 잘 나눠 놓으시면 이제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1번 1대1 함수가 돼야 된대. 1대1 함수면은 그지? 요런데 k가 요런데 있으면 1대1이 아니어서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만나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k가 여기서부터는 가능하겠죠? 요 다음도 가능하죠? 요 다음도 여기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만. 그러면 여기는 뭐 안 만나도 돼. 1대1 함수는. 그래서 이때는 k가 1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요 영역 안에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2번 공력하고 치역이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볼게. 2번 전에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 k가 1 이하 중에서 생각할 건데, 만약에 k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남는 거니까 여기가 안 만나서 안 되죠. 그리고 결국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대각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k가 1만 돼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치역하고 공력이 같아야 된다. 1대1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치역하고 공력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력이 지금 y가 2보다 작은 영역이면 되잖아. 그러면 k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이 안 만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도 치역이 다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치역이 공력하고 같으려면 k가 1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있으면 어디 있어도 이렇게 그려지면 치역이 이제 다 만나는 거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거 가지고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중에서 이제 1대1 대응되는 거를 하나 볼게. 그 17번을 하나 보면 집합 A가 x는 k보다 왼쪽이고 y는 k 플러스 12보다 위쪽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k보다 왼쪽, y는 k 플러스 12보다 위쪽이야? 위쪽. 그러면 이제 요 영역에서 1대1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요게 이제 x제곱 빼기 3x가 x제곱 빼기 3x를 어떻게 잘 자르면 이 영역에서 1대1이 돼야 되느냐. 그럼 1대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대각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대각선이.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k, k 더하기 12가 되는데 이게 요 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 k 더하기 12가 k제곱 빼기 3k가 되면 되니까 k제곱 빼기 k 빼기 12가 0이어서 4, 8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8하고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와. 그럼 이제 선택을 할 거야. 선택을 얘를 그려놓고 얘가 0이고 3인데 그럼 k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 있겠죠. 그럼 k 더하기 12는 8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9k. 그지? 대각선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k가 8이면 네. k가 틀려요? 2랑 6 아, 48에 32구나. 그러면 이제 2하고 6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고 6보다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 이 부분만 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k가 마이너스 2면 가능하고 k가 6이면 여기 있어서 6보다 왼쪽 그 다음에 12보다 위쪽 왼쪽 위쪽이니까 지금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6은 안 되고 마이너스 2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 고르면 돼. 20번은 아까 설명한 거니까 그냥 같이 보고 넘깁시다. 20번은 fx-y가 fx 빼기 fy 이게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했어, 그지? 이게 선형성이야, 선형성. 그래서 직선만 요런 이제 더하거나 빼면 그대로 더하거나 뺀 거 나오고 실수배를 하면 실수배 한 거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기억. 근데 이제 이게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이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뭐야? 기억은 뭘 쓴 거야? 거지? 참인가? 왜 참이지? fx하고 마이너스 fx가 오탄가? 기억은 조금 있다가 식정 얘는 직선인데? 직선이 왜 그렇지? 니은을 먼저 보면 니은은 참이죠. 자, 디귿은 니은 디귿이 선형성 나타내는 거니까 참이야. 그러면 얘 답이 4번이니? 근데 왜 기억을 4개나 넣었지? 당황스럽게? 기억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쳐놔야지. 자,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이쪽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냥 뭐 퍼즐 같은 거라서 넘어가면서 그 32부터 33까지가 이제 이게 1학년 때 배우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라서 뭐 적분이나 이런 데 갈 때 문제가 되는 거라서 1학년 때 이제 그냥 쓸 건데 0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이말은 x분의 1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써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fx 더하기 f의 x분의 1이 3x를 만족할 때 f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식이 복잡하거나 같은 식이 반복되거나 마지막으로 x 자리에 다른 게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치환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2fx 더하기 fx분의 1이 3x라고 했는데 여기 x 자리에 다른 게 있으니까 치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냥 x분의 1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겠다. 뭐 이제 t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ft가 되는 거고, 자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이죠. 그래서 f t분의 1이 되는 거고,
t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요식하고 요식 두 개를 이용을 해서 f를 찾고 싶대. 근데 얘는 어차피 변수니까 t로 하나 x로 하나 똑같은 거지. 우리 이제 x를 변수로 쓰기 시작한 게 그 맨 처음에 그 누구야 구텐베르크야? 그 사람이 이제 책 찍어낼 때 수학책 찍어낼 때 그 x 뭐 y 이런 애들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영어 사전이나 독일어 사전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은 이 쓰는 스펠링이 뭡니까? 이죠, 이. 이가 제일 많아. 이 왜 키보드 이렇게 했을 때 영자에서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고 바깥에 있는 애들이 그 덜 쓰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막 이쪽 끝에 있는 게 QWERT. E는 없는데? 뭐 있지? Q랑 뭐랑 이런 애들 있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있을수록 덜 쓰는 애들이고 안에 있을수록 많이 쓰는 애들인데 E가 제일 많아요. 영어 단어 중에서. 그래서 요 X를 쓴 게 X를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미지수로 X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쓰지 이제.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얘네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값 나오면 똑같은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fx를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없애주면 되죠. 여기다 이제 2를 곱해서 두 개를 빼면 4fx에서 fx를 빼니까 3fx가 되고 얘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6x에서 이걸 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fx가 2x 빼기 x분의 1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된대. 이게 이제 fa가 a니까 얘랑 x랑 교점 찾으라는 얘기니까 샥 넘어가서 정리하면 x가 x분의 1 되는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보다 종종 나와. 그래서 x 대신에 다른 게 있으면 치환한다. 가 이제 기본 원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유형 1에서 지금 뭐 요런 거 저기 뭐 15, 16 똑같은 거니까 16번 하나 나가는 길에 하시고 17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22번을 할 건데 디귿을 한번 증명을 하는 걸 생각을 해봐.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27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다 알게 모르게 쓰임새가 있는 애들이라서 이거랑 33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디귿번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잘 변형을 해가지고